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금값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예,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자, 이 3,000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197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은 달러에 페그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을 바꿔주는 금태환 제도를 우리가 1944년부터 오랫동안 채택을 해왔습니다. 그 금태환 제도 때문에 달러가 오늘날 세계 기축통화가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바꿔주는 환율, 금태환제 당시에 바꿔주던 환율이 온스당 35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온스당 35불이었는데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 금태환 제도를 깼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54년이 지났는데 달러에 비해서 35불짜리가 3,000불이 됐으니까 약 한 98배 정도? 그러니까 거의 100배가량 오른 거죠. 그러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올랐는지 이유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팔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지금 금을 살려고 할까? 이 첫 번째가 트럼프 관세 폭탄입니다. 관세하고 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세금을 그만큼 더 매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50% 관세를 때리면 100원짜리가 150원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 국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 관세 50%를 때려서 가격이 50% 올라가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가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플레가 오면 인플레 시대 때는 가격 변동이 가장 적은 금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런 이제 고정적인 인식이 있는 데다가 또 미국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미국이 폭스 녹스란 지역에 엄청난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찔수록 금을 더 사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앞으로 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자, 그거보다도 더 큰 요인은 저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중국 왕서방들이 가장 큰 금 수요자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이 무역 흑자로 고되게 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 해서 샀는데 이자도 주지 않습니까, 국채는? 그런데 미중 무역 마찰 속에서 미국 국채를 샀더니 미국 좋은 일만 시켜준다 이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부 정책을 대전환을 해서 미국 국채 사지 마 해서 지금은 오히려 팔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던 것도. 그러면 그 돈을 대신에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금 보유량이 많으면 중국은 이 종국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중국 돈이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그런 기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크게 세 가지 요인, 관세, 그다음에 물가, 중국이 사 모으는 거, 뭐 이런 등등이 지금 금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이유로 금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올 들어서만도 벌써 14%, 15% 올랐는데 앞으로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느냐. 만약에 지금이라도 트럼프가 우리 협상하자. 그동안에 관세 폭탄을 없던 거로 하자 이러면 또 금값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날 현재 또 관세 폭탄이 예고가 돼 있고 당분간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관세 폭탄 때문에 금값 오르는 거 이거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악화가 되고 인플레가 되면 금값은 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대목은 금값이 오른다니까 나도 좀 사볼까?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이 부가세 또 그 외국에서 사올 때는 관세까지 해가지고 세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살 때도 세금 내야 되고 팔 때도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금값이 그 세금보다도 더 오를 것 같지 않으면 현물금을 사는 것은
재테크 차원에서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아요. 아. 꼭 돈을 벌고 싶다 이러면 ETF, 증권사나 예. 은행에 금, 골드 계좌, 뱅킹 계좌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러나 금 시세는 그동안의 역사적 추세를 보면 올랐던 때도 많았지만 떨어질 때는 또 사정없이 그냥 지하실도 못 찾고 계속 떨어지는 뭐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고 서랍에 있는 금만 좀 잘 찾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게 금값이 트럼프의 말에 또 달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막 관세 정책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유럽산에다가 지금 와인 200% 부과하겠다. 계속해서 지금 보복 관세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라스베가스의 도박판보다도 지금 관세 전쟁이 더 심하다. 어허. 이런 보도가 흥미롭게 봤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포카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을 지르면 상대가 100원 받고 2배 지릅니다. 이게 라스베가스 일반 룰이에요. 묻고 더블로 가 이런 예, 거죠. 묻고 더블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기가 25%를 때리니까 EU가 50% 때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묻고 더블로가 원칙이 통했어요. 그런데 EU가 유럽연합이 50% 때리니까 100%가 아니라 4배, 200%를 바로 때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의 뭐 폭탄선언, 전면전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캐나다가 세계 무역기구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뭐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조정될 가능성 1%도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세계 무역기구 WTO 이게 원래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합의한 자유무역 정신에 따라서 만든 국제 공기구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미국이 임명해야 될 그 WTO의 상급심 중재위원들, 우리로 치면 대법원 판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임명을 안 해가지고 지금 상급 법원에 판사가 없어요. 이 하급심에는 일단 심의는 할 수 있겠지만은 판사가 없어서 지금 계류된 사건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WTO가 기능 상실 상태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명분, 국민들한테 우리는 할 만큼 했어. WTO가 기능을 못하는 것은 그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보여지지 실효성. 그러니까 WTO가 중재를 해준다든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시정 조처를 내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뭐 1%도 안 된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묻고 더블로 가고 따따블까지 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이 사실은 뭐 주식,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잘 나갔던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더 잘 나갈 것으로 기대들 많이 했거든요. 비즈니스맨이고 또 주가 부양을 대선 공약에서도 많이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취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그동안에 올해 들어서 올랐던 거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상승 랠리도 다 지금 소멸해 버렸습니다. 주가가 매일같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을 해봤고 또 투자를 해본 사람이니까 이 국민들의 뉴욕 증시에서 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투자자들 곡소리 이거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뉴욕 증시에서 반대 여론이 많으면 관세 폭탄 일단 그만두지 않겠어 이런 시각이 좀 있어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아주 의미 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주가 떨어지는 거 don't care. 우리는 신경 안 쓴다. 단기적으로 주가라는 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디톡스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전문 용어를 써서 이게 미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지금 크게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디톡스, 보톡스 아니고 비톡스, 디톡스. 그러니까 톡스가 톡시케이션, 독을 먹었다, 독에 중독됐다, 중독됐다가 톡시케이션인데 중독에서 빠져나온다가 디톡스예요.
뭐에 중독됐느냐? 베센트 재무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미국 정권시장, 미국 경제는 정부가 돈 퍼내기 위해서 재정 중독이 됐다. 그래서 미국 경제 지금 좋은 것 같지만은 또 뉴욕 정치도 계속 올랐지만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풀어서 그런 것이고 더 이상 미국에는 돈 풀 능력이 없다. 이제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가 좀 떨어지는 것이 그 재정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오는 디톡스 과정이다. 그러나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몇 달인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식 살 타이밍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른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는다. 그런 거로 봐서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주가 떨어지고 비트코인 떨어지고 금값 폭등하고 여기에 대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 뭔가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명분은 챙기고 후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제 정세가 많이 불안정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그렇습니다. 그 좀 더 자주 또 더 많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만시지탄은 좀 있지만 뒤늦게라도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20% 또는 200% 관세를 때린다 이러면 관세를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스스로 관세는 협상용이야.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세 폭탄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이 얻어내는 것을 얻겠다 이러는데 사실 미국이 한국에 아쉬운 것, 한국에 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WTO 제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철강을 일단 우리 관세 폭탄을 맞았으니까요. 그러나 미국하고 상의를 하면서 줄 거는 주고 받는 협상을 진지하게 하고 특히 한국 때문에 미국이 어떤 이득을 얻었느냐 이것을 잘 입증시킨다면 뭐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할 때 한국이 미국보다도 관세가 4배나 높다. 그 가짜 뉴스였거든요. 그 미국 대통령도 잘 모르는 팩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스킨십 하면서 뭐 안 되면 달라붙어서라도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얘기해서 미국의 요구를 좀 최대한 끌어내는 이런 통상 외교가 매우 절실하다. 뭐 대통령이라도 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도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관련해서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 해군 함정의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거 찾아보니까 이 MRO라고 하는데 이게 연에 막 10조, 20조 정도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뭐 배 하나 고쳐준 거에 불과한데 이게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반갑고 한국에 대해서 감사한 이런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해상왕국이고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해 왔는데 최근 한 30년 동안 미국 선박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조선소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해군 함정이 배를 수리할 데가 없어요. 지금 수리소가 제일 많은 세계 선박 건조 능력이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인데요.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가상적이고 대만 해협 등에서 여차하면 한판 붙어야 되는데 배에 비밀이 있는데 군함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중국에 맡길 수는 없어요. 맡길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미국이 지금 어떤 새로운 세계 패권 전쟁 시대를 맞아서 해군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대다수 발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건설을 배를 조선 제조해낼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믿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미국 군함 수리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번 한화오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옛날에 대우조선이었습니다. 옥포에서 이 한국이 한미 통상 협상을 할 때도 이런 엄청난 칼이 하나 있다. 여차하면 우리 배 수리 안 해줄 수 있어? 우리가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수리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수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배를 엄청나게 건설해야 되는데 미국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카드를 몇 개만 더 있다면 트럼프 관세 전쟁 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홈플러스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홈플러스 경영진들이 오늘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이런 것을 만시지탄이라고 그러죠. 미리 현재 지금 회생 절차 신청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 왔어야 얼굴 이제 뭐 사과 인사도 하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자, 지금 불안감이 정폭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미 금융 거래는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협력업체들은 물건을 계속 납품을 하자니 그 물건 값을 제때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납품 거절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홈플러스 경영진 측에서 이러다가는 물건이 안 들어오면요. 매대가 비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홈플러스 부실이 더 깊어질 수가 있죠. 뭐 물론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나왔는데 여기서도 뭐 결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어떤 채권 채무 관계를 책임을 져주겠다 그런 얘기는 나왔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또 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업 채권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지금 외상으로 있는 거 그것을 외상 매출 채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있는 데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주겠다. 그리고 최근에 3,500억 달러 3,500억 원을 지출했고 아직도 1,000억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 물건 납품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 보전은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인 그 CP를 산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또는 금융기관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그 CP의 경우도 이제 금감원에서도 어느 정도 좀 조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CP라는 게요. 예. 커머셜 페이퍼의 약자인데 한마디로 담보 없이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자기는 CP라는 쪽지 하나만 갖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CP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자가 높아요. 이자가 높은 대신 좀 이게 부도가 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현재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요. 기업이 자신의 부도 예상 사실을 인지하고 이런 CP를 발행하는 것은 배임이다, 사기다 이렇게 판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홈플러스에 대해서 신용평가회사들이 등급을 A3에서 A3-로 떨어뜨렸는데 A3- 되면 이런 유가증권 발행을 못해요. 그런데 저것을 알고도 발행했다면 이것은 사기고 돈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전격적으로 지금 조사에 들어갔는데 현재 지금 신용평가회사들 주장에 따르면 사전에 홈플러스에 통지하고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는 시간 여유를 줬다라고 지금 물론 주장입니다만은 확인은 안 됐어요. 그 사실을 받고 그러니까 통보를 받고 CP를 발행했다. 이러면 홈플러스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김대옥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현안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